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우리 자신의 파멸의 설계자가 되는 것일까요? 왜 최고의 의도, 명확한 목표, 그리고 진보하려는 의식적인 의지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길에 놓아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중요한 과제를 미루고 유망한 프로젝트를 절정해서 포기하며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반복하고 해로운 습관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마치 우리 중 한 부분은 원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젓는 반면 다른 부분은 수면 아래 숨어서 닻을 당기거나 배의 선체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을 괴롭히는 실존적 수수께끼인 자기 방해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율 부족이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상이며 우리 자신의 정신에 미탐험된 깊이를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이 종종 어둡고 혼란스러운 영역을 항해하는 데 있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카를 구스타프 융만큼 깊고 통찰력 있는 안내자는 거의 없습니다. 비록 종종 심리학과 연관되지만 그의 작업은 그 학문을 초월하여 인간 존재의 철학적, 신화적, 영적 층위로 깊이 파고듭니다. 윤근 내면의 광활함을 개척한 선구자였으며 의식에 빛나는 섬들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광대하고 격동적인 바다까지도 감히 지도에 그린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막대한 힘을 행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융의 렌즈를 통해 본 자기 방해는 비난받아야 할 약점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긴급한 다이빙, 즉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의 손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과의 용감한 만남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우리를 내모는 이 힘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어떻게 생겨나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아마도 그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자기 방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먼저 인간 정신의 구조 자체에 대한 그의 견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단지 의식적인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통일된 단일체와는 거리가 멀게 윤근 정신을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대체로 무의식적인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세 가지 주요 수준으로 지도화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깨어있는 자아의 중심인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접근 가능한 생각, 감정, 인식이 거주하는 자아의 영역입니다. 나라고 말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윤근이 의식이 광대하고 깊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식의 표면 아래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잊혀졌거나 억압되었거나 단순히 의식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경험의 저장소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기억, 처리되지 않은 감정, 잠재의식적 인식, 개발되지 않은 재능,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격의 측면들을 포함합니다. 바로 여기서 콤플렉스, 종종 원형적 주제, 어머니 콤플렉스, 아버지 콤플렉스 또는 권력 콤플렉스와 같은들 중심으로 조직된 감정적으로 가득 찬 생각, 감정, 기억의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윤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개인 무의식 아래에 그는 우리의 인간 및 전체인 인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의 가장 깊고 보편적인 층위인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억을 포함하지 않고 대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생각, 이미지, 본능의 원초적인 패턴인 원형들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을 형성하는 에너지 매트릭스와 같습니다. 어머니, 영웅, 현명한 노인,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의 원형. 집단 무의식은 우리의 신화, 종교적 상징, 동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장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충동들의 많은 것들의 원천입니다. 이 지도 제작의 결정적인 점은 우리 정신의 대부분이 의식적인 통제 밖에서 작동한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선택,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의 흐름, 자율적인 콤플렉스, 그리고 원형적 에너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정신은 자아의 지휘 아래 있는 통일된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원적이며 다른 하위 인격체들과 에너지적 힘들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며 종종 갈등하는 무대입니다. 바로 이 광대하고
역동적인 무의식 속에 자기 방해의 뿌리가 있습니다. 윤기 기억에 남을 만큼 명확하게 말했듯이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휘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방해는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힘들을 무시할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운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정신 구조 내에서 자기 방해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융의 개념 하나가 두드러집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개인 무의식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근본적인 원형이지만 각 개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윤근 그림자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거부하는 모든 것, 열등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거나 수치스럽거나 또는 우리의 페르소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가면과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상화된 이미지, 우리의 의식적 자아 또는 자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의 정신적 저장소로 묘사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 과정은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부모, 교사, 동료, 그리고 문화 전반으로부터 무엇이 선하고 악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배웁니다.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두려움, 게으름과 같은 감정들, 나쁜 것으로 간주되는 공격적이거나 성적인 충동들, 취약성 문화가 힘을 중시한다면 이나 자기 주장 문화가 특히 여성에게 복종을 기대한다면 과 같은 성격 특성들, 심지어 가족이나 사회적 틀에 맞지 않는 재능과 잠재력까지도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어둠 속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의 내용은 매우 개인적이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그 형성 과정은 보편적입니다. 윤기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그림자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식에 의해 살아내지 못하고 인식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부분일 뿐입니다.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적 부담을 지니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또한 엄청난 양의 중요한 정신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억압된 자발성, 표현되지 않은 창의성, 잠든 자기주장, 본능과의 연결,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귀중한 재능과 잠재력까지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를 어둠 속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성과 생명 에너지의 필수적인 부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가 썼듯이 그림자는 그 숨겨지고 억압되고 종종 열등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인격체이며 그 궁극적인 파급 효과는 우리의 동물 조상의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따라서 무의식의 전체 역사적 측면을 포함한다. 우리 자신의 이 깊고 고대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예상치 못한 그리고 종종 방해적인 방식으로 분출될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므로 그것이 자기 방해를 추진하는 메커니즘을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림자로 밀려난 정신적 물질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식에 통합되지 않고 자아에 통제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 속에 많이 존재하는 콤플렉스를 자체적인 의도, 감정, 행동 패턴을 가진 독립적인 작은 인격체들처럼 행동하는 정신의 조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림자는 전체로서 종종 우리 의식의 목표와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일종의 의지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의 의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억압된 물질, 감정, 신념, 충동, 이 의식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직접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배출구를 찾습니다. 이러한 부정된 내용과 관련된 정신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든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출은 종종 의식적인 관점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성적인 미루기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 아마도 자격이 없다는 어두운 믿음이나 질투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분노 폭발은 축적되고 부정된 분노의 분출일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파트너에게 끌리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 애착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림자 깊숙이 뿌리내린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통해 행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작동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은 투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자신 안의 특정 특성을 보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분노, 질투, 게으름 또는 오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이러한 강렬하고 종종 비합리적인 투사는 대인관계 갈등, 가혹한 판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결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방해하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 행위 또한 그림자와의 내면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마비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 또는 의식이 억압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윤건이 역학을 묘사하기 위해 강력한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측면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 대한 힘을 더 얻습니다. 억압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단지 억압된 내용을 강화하여 결국 그것의 분출 가능성을 더 높이고 더 격렬하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종종 융에게 귀속되는 유명한 문구, 비록 그 정확한 출처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원칙은 깊이 융적입니다가 매우 적절해집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그림자와 싸우거나 그것을 제거하거나 무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운명이며 단지 자기 방해의 순환을 영속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유일한 탈출구는 저항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자기 방해는 본질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림자의 외침이며 인식과 통합을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의 왜곡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림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여 자기 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상의, 그러나 꽤 흔한 사례 연구를 상상해 봅시다. 아나를 생각해 봅시다. 재능 있고 야심찬 전문가인 아나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경력에서 발전하고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기를 열렬히 원합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망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어 작업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중요한 네트워킹 상황을 피합니다. 승진 기회가 생기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찾거나 지원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성과로 면접을 망칩니다. 의식적으로 아나는 자신의 행동에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나 자신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그녀는 자문합니다. 융의 관점을 적용하면 아나의 그림자 속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나는 돈이 더러운 것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나 오만하거나 착취적이라고 낙인 찍히는 가정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학업적 성공을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성공하면 자신들과 다르게 되거나 자신들을 버릴까봐 은밀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흡수된 이러한 메시지들은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깊고 검토되지 않은 신념으로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돈은 부패시킨다. 내가 성공하면 거부당할 것이다. 이제 성인이 된 아나의 삶에서 이러한 어두운 신념들은 자율적인 콤플렉스로 작동합니다. 아나의 의식적인 자아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녀 정신의 이 숨겨진 부분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실제적이든 상상적이든 유대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아나의 자기 방해, 미루기, 회피, 결정적인 순간의 저조한 성과는 따라서 그림자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이라는 인지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완벽하게 논리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반성공 콤플렉스의 에너지는 자아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나는 자신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신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입니다. 기회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불균형한 불안 반응, 그녀의 강박적인 회피 행동, 그녀의 투사, 아마도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을 오만하다거나 물질주의적이라고 가혹하게 판단하며 자신의 억압된 두려움과 신념을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꿈에는 성공과 관련된 실패, 위험 또는
갈등의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 상실이나 그녀의 진전을 방해하는 겉보기에 우연한 실수.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인 힘이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나의 자기 방해 행동은 그녀가 그림자 속에 이러한 숨겨진 신념과 두려움에 맞서 그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올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 방해가 그림자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추진된다면 융의 관점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더 많은 의지력이나 자기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의 용감하고 종종 어려운 대면과 통합 과정에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패배시켜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인식되고 이해되고 궁극적으로는 성격 전체에 통합되어야 할 우리 자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단순히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가 이상화된 자아상과 모순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정직성, 페르소나 너머를 보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기, 욕망,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인정할 의향을 요구합니다. 융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하는 한 우리는 그것의 반복적인 패턴의 희생자로 남아 자기 방해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은 운명을 선택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그림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융은 여러 접근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1. 꿈 분석. 융에게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우리에게 어두운 인물들을 제시하거나 우리 내면의 갈등과 우리 자신의 부정된 측면들을 반영하는 상황에 우리를 놓습니다. 꿈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상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그림자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투사 주목,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혹하게 판단하는 자질들을 관찰하는 것. 종종 이러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의 측면을 투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은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촉발 패턴 인식. 불균형한 감정적 반응, 강렬한 분노, 두려움,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 사람 또는 발언을 주목하는 것. 이러한 촉발점들은 종종 그림자 속에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와 상처를 가리킵니다. 4. 솔직한 피드백, 우리의 맹점.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우리 행동이나 성격의 측면들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 5. 창의적 탐색, 치료적 글쓰기, 예술, 춤 또는 적극적 상상 내면 인물들과의 대화에 대한 융의 기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정신에 숨겨진 측면들의 목소리와 형태를 부여하는 것. 이 대면의 목표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고통 없이는 의식의 각성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음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아무도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그림자 작업은 정의상 불편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추하거나 무섭다고 여기는 것에 맞설 용기,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겸손, 그리고 이러한 거부된 부분들을 받아들일 연민을 요구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자기 방해의 강박에서 자아 인식의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이자 자기 방해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이전에 부정되었던 이러한 측면들을 성격 전체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융의 중심 개념인 개성화, 우리 본성에 내재된 잠재력을 실현하여 완전하고 독특하며 나눌 수 없는 개인이 되는 평생의 여정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성화는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림자의 통합을 포함하는 전체성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어두운 측면들을 조화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기원과 기능, 종종 역기능적일지라도 보호적인을 이해하며 우리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싸우는 대신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루는 부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계가 침범되었나요? 우리는 우리의 자기 비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나요? 이러한 내면의 대화는 종종 치료나 성찰적 실천을 통해 촉진되며 이전에는 억압과 내면 갈등에 소비되었던 정신 에너지가 해방되고 재지양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순전히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보였던 측면들이 숨겨진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일단 인식되고 의식적으로 채널링되면 자기 주장과 건강한 경계 방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신중함과 민감성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휴식에 대한 정당한 필요나 진정으로 우리의 길이 아닌 길에 대한 저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기심과 같이 나쁜 것으로 간주되는 특성조차도 부정되었던 필요한 자기 관리의 핵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의식에 사용 가능하게 되어 성격을 풍부하게 하고 힘, 창의성, 활력의 새로운 원천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더 많이 통합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 모순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사랑과 공격성의 혼합물임을 받아들입니다. 이 역설적인 수용은 우리를 더 온전하고 더 진정성 있으며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자기 방해의 필요성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파괴적인 방식으로 분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이고 통합된 표현을 찾습니다. 윤기 이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듯이 자신과의 만남은 가장 불쾌한 일 중 하나이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환경에 투사할 수 있는 한 이것을 피한다. 그러나 바로 이 만남 속에서 아무리 도전적일지라도 자기 방해를 초월하고 개성화의 길을 나아가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온전히 되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과 개성화 과정이 명확한 종점이 있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어. 내 그림자를 모두 통합했으니 다시는 나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윤근 개성화를 평생 지속되는 여정, 즉 자기인식, 대면, 통합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화하고 삶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탐험할 무의식의 새로운 층위, 인식할 그림자의 새로운 측면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 빛으로 가져와 통합된 그림자의 모든 측면은 무의식적인 자기 방해의 힘을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에 대해 더 명확해지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얻으며 불가피한 내면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많은 회복력을 얻습니다. 자기 방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강박적인 힘을 잃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기보다는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신호, 초대가 됩니다. 자기 방해를 줄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개인적인 이점 외에도 그림자 작업은 깊은 데인 관계적 및 사회적 함의를 가집니다. 우리 자신의 어둠, 우리 자신의 결점과 모순을 더 의식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연민과 관용을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토록 가혹하게 판단하는 결점들이 종종 우리 자신의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의 반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투사를 덜 하게 하며 인간의 복잡성에 대한 상호 수용에 기반한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그 핵심에 그림자 작업이 있는 궁극적으로 윤기 핀다로스를 인용하며 말하기를 좋아했듯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완벽함의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 우리 존재의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한 전체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용기, 정직성,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지만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으며 자기 방해에 보이지 않는 사슬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약속을 제공합니다. 카를 융의 렌즈를 통해 자기 방해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 자신의 내면적 투쟁과 공명했다면 당신 자신의 내면, 미로의 어떤 부분을 비추었거나 단순히 정신의 깊이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당신의 성찰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 질문 또는 통찰력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점은 이 복잡하지만 깊이 인간적인 여정에서 다른 여행자의 길을 밝히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오늘 당신 자신의 그림자의 어떤 측면이 건드려지거나 인식되었다고 느꼈다면 아마도 잠시 동안이라도 그 의미 있는 만남을 인정하는 제스처로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런 종류의 인간 존재의 철학과 심리학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당신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여건이 되신다면 우리가 함께 이 매혹적인 영역들을 계속 탐험할 수 있도록 슈퍼 감사로 저희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어둠과의 대면은 처음에는 아무리 무섭게 보일지라도 빛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부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존재의 전체성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힘과 가장 진정한 광채를 발견합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기 이 내면 여정을 위한 등대로 남겨주었듯이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당신이 직면하는 것은 변화한다.